네, 이제 로마자 2번부터 설문 1의 해결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1번은 경찰 개입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를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위층에 소프라노 자꾸 떠들고 그래서 경찰 공공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도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위법한 부작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질문을 함께 했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얘기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위법한 부작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경찰 개입 청구권에 대한 논의가 모범 답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문제를 제기하셨던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위법한 부작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에서는 경찰 개입 의무, 행정 개입 의무에 대한 논의만 하면 족한 것이지 행정 개입 청구권에 대한 논의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그렇죠. 행정 개입 의무가 인정되면은 처분과 관련해서 작위 의무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처분을 발급해야 되는 것이죠. 작위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부작위는 작위 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작위 의무 위반에 따른 위법성이 바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단 경로로 답안을 작성을 한다고 했을 때 행정 개입 의무만 인정돼도 작위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그렇게만 해도 부작위는 미흡해질 수 있는데 굳이 행정 개입 청구권까지는 논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행정 개입 청구권까지 논의를 하다 보면 행정 개입 의무보다 뭐 하나 더 논의해야 되죠? 사익보호성 문제를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권리와 의무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 개입 의무까지만 논의를 하면 되고 만약 여기서 설문 2번에 있어서 국가배상 문제만 출제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답안을 쓰는 과정에서 행정 개입 청구권, 경찰 개입 청구권 논의를 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설문 1번에서 별도의 경찰 개입 청구권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보게 되면 경찰 개입 청구권 논의는 직접 질문할 때만 답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설문 1번 한번 보시게 되면 경비 업무에 동원되지 않은 경찰관이 없다. 그러니까 현재 출동할 수 있는 경찰관이 없다. 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과연 경찰권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가? 문제가 된다. 이것은 경찰 개입 청구권 문제다. 저는 3단계 논의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먼저 의의는 그냥 쓰시는 거고요. 답안에서 의의 안 쓰시면 안 됩니다. 의의는 반드시 쓰시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바로 뭐죠? 이게 이행 청구권이라는 것이고요. 경찰권 발동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 경찰권을 발동해줄 것 요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뭐죠? 실체법적 공권 부분입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경찰 개입 청구권. 그다음 이것을 성질로 나눠보시게 되면은 수익적인 경찰 처분. 바보같이 자기한테 침입적인 경찰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행 청구권. 그 다음에 특정한 경찰 처분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실체법적 공권 결합되는 것이다. 그 다음 공권 성립 여부. 경찰 개입 청구권은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권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공권이 성립돼야 되는데 여기서 의무 부과와 사익 보호성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 밑에서 우리가 재량의 영으로 수축 논의를 빼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무 부과와 관련돼서는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도 의무다 이 얘기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익보호성은 직접 포섭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의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앞에서 우리는 범죄 제지 조치 지금의 경찰권 발동은 경찰 재량행위라고 검토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정되는 의무는 바로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까지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의무 부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의무부과성을 우선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 사익보호성들은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은 이제 경직법 6조 1항인데 이 6조 1항에서도 사익보호성이 도출된다는 것이죠. 5조에서도요? 그렇죠. 4조도요. 3조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10조의 4 무기사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개별인의, 그쵸? 사회 구성원, 개인의 생명, 재산, 신체 등에 대한 구체적 이익 보호의 취지가 도출된다라고만 주장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닌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 표현을, 지금 밑줄 그어놓은 표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사익보수성 문제는 안 생기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우선 공권은 성립이 된 겁니다. 이제까지 인정된 공권은 고작, 무하자, 재량에서 청구권이죠. 그럼 이제부터 행정 개입 청구권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데 마지막에 이제 구칙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입니다. 재량의 영으로 수축 보시고요. 이것은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찰 개입 청구권은 아직 인정 안 되고 이것이 인정되기 위해선 기속 행위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이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무하자 재량에서 청구권이 경찰 개입 청구권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을 바꿔주는 친구가 누구다? 조리법상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조리법상 재량의 영으로 수축, 조리법은 뭐가? 안전확보 자기의무. 면모책에 따라서 손해방지 자기의무라고도 하고요. 방어조치 자기의무라고도 하고요. 정화준 선생님은 이걸 교통안전 자기의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해도 상관은 없고요. 어쨌든 이와 같은 자기의무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조리법은 불문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불문법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법의 불문법원 이러면서 판례법이니 관습법이니 이런 논의도 하지만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상징되는 조리법 논의가 그 핵심이고 이 조리법상 안전확보 자기의무 인정된다 안 된다 판례도 인정을 하고 있다. 판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본래적 사명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봐요? 헌법재판소 어디서? 통칭에서. 통칭이 문제 안 나옵니다. 본래적 사명은 안전확보 자기의무 쪽에서 기억하세요. 이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고 있는 국가, 공무원도 포함이에요. 공무원 포함. 그 다음, 초법규적 1차적으로 위헌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그와 같은 손해를 막을 수 없을 때 핵심이 뭔데요? 밑줄 그시고요. 밑줄이 있는데 또 어디다 그냥 빨간색으로 그세요. 형식적 의미의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이거죠. 형식적 의미의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성문법에 어떤 명시적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인정되는 조리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전확보 자기의무라는 조리법을 먼저 인정을 시켜요. 그럼 이제 이걸 매개로 해서 영으로 수축을 시키겠죠. 수축 요건 보도록 합니다. 영으로 수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속화 요건, 중동, 고충국 이거였습니다. 중동은 고충이 매우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의무예요, 의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기의 운명은 자기가 개척해야죠. 그렇죠? 너무 냉정한가? 그렇죠? 네. 지금 뭐 종교차별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분들이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좀 애매합니다. 제 카페에서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노래는 좋지 않나요? 그렇죠? 노래는 참 좋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 사안이다. 그래서 중대한 법익이 이거고요. 이것은 이제 유해성의 한계를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유해성 한계 이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표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가치적 법익에 대한 소홀한 문제인데 지금 여기 걸려요. 뭐가요? 지금 더 이상 출동시킬 경찰관이 없다. 그것이 과연 동가치적 법익과의 비교 대상이 될 만한 얘기인가? 이런 문제가 여기 걸립니다. 공제 측에서 면책 사유 논의합니다. 안 됩니다. 100% 꽈락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여러분들 문제 신호등 관련돼서 국가배상법 5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가배상법 5조 논의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무슨 얘기합니까?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에서 설치관리의 하자와 관련돼서 면책사유 인정되냐 안 되냐 이런 논의하죠. 그 논의하는 이유가 뭔데요? 국가배상 파트에 교수님 교과서 보면 앞부분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대부분 거기를 안 읽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헌법 29조 1항에 따르게 되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은 있지만 영조물의 설치 관리와 관련된 조항은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법률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법률은 바로 그때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구체화시킨 구체화법으로서 국가배상법 2조다. 5조는 뭐냐? 이랬을 때 홍정선 선생님 한 명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것은 법률적 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률적 권리다.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에서 도출된 법률적 규정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권리니까
그럼 민법에는 별도의 면책 규정이 있으니까 여기서 해석을 통해서나마 면책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겠는가? 국가배상법 제5조에 면책 규정은 없지만 법률적 권리니까 해석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논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국가배상법 2조에서 면책 사유 논의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공지에서 봤다고요? 그거 말고 공지에 나온 게 잘못 나온 거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국가배상법 2조에 있어서의 국가배상 청구권은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에 어찌 예외로서의 면책 논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책 사유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공제 측은 완전히 실수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삭제하시는 게 맞고요. 그때 면책 사유로서 논의했던 내용이 바로 출동시킬 경찰관이 없다는 것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런 건데 그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동가치적 법익과의 관련성 문제로서 논의하는 것이지 면책 사유로서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고충국의 고도의 개연성, 손해발생, 위험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 그 다음 보충성 원칙으로서 자구책이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고 국은요 경찰기관, 국가기관 개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중대한 법익 사안이 맞습니까? 중대한 법익 침해 발생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안입니다. 이미 사무실의 집기와 시설들이 파손이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조합원들이 다쳤습니다. 이것이 어찌 중대한 법익 침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동가치적 법익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비 업무에 동원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서 다 순찰 나갔다. 그럼 지원 요청이라도 해야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아무 때나 출동하라는 건 아니에요, 진짜. 예.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저는 사당동 살기 때문에 사당동에는 경찰 출동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이게 무슨 애정남 경찰 출동 안 해요,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 사당동은 저희 집에서 한 5분만 걸어가면 맨날 술 먹고 싸웁니다. 그래서 바쁘신 거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건 너무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동가치적 법익에 대한 소홀한 문제 발생할 사유는 없다. 그 다음 세 번째 손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 이거는요 이미 발생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미 발생했으니까 고도의 개연성 이상입니다. 끝. 그 다음 보충성 원칙. 폭력 조직원들을 조합원들이 이겨낼 수 있다면 조합원들이 폭력 조직이 아닐까요? 이상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국가기관 개입을 통해서 당연히 경찰기관 개입을 통해서 범죄 제지 조치를 하게 되면은 제어할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재량의 영업수칙에 대한 요건 모두 다 충족이 되고요. 재량은 기속화됐으니까 이제는 뭐죠? 이 사안의 범위 내에서는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니까 더 이상 무하자 재량세 청구권이 아니고 행정개입 청구권, 경찰개입 청구권 인정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설문 1번에 마지막에 이제 판례의 판시 내용을 약간 이제 도용을 해갖고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속화되고 인정된다라고 처리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이제 각조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것도 좀 그렇죠. 1차 경찰권 발동 요청 누가 했죠? 조합장 갑이요. 2차 경찰권 발동 요청 112 신고 누가 했죠? 조합원들이요. 그러면 조합은 경찰권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이렇게 물으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또 이 문제는 공제책도 두 번째 경찰권 발동에 초점 맞춰서 논의를 했어요. 근데 갑의 경찰권 발동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묻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 경찰권 발동 요청 갑이 안 했어요. 그죠? 이런 것도 조금 더 다듬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문 2번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가배상 청구에 대한 문제인데요. 위법한 부작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에서 뭐가 핵심인가요?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손해 인과관계. 위법한 부작위 쪽이 핵심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부작위의 위법성. 법령 위반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만약 설문 1번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법령 위반 부분에서 재량의 영으로 수축에 따른 자기 의무 인정 이런 식의 논의가 나왔어야 됩니다. 물론 이 설문 1번에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가지고 오면 되겠고요. 그다음 또 하나 있죠. 지금의 이 7가지 요건 중에 무엇과 관련된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판례가 뭐라고 합니까? 위법한 부작에 따른 손해배상 사안에서는
일관되게도 사익보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익보호성 논의에 나와야겠죠. 판례가 이러면 거기 핵심 논점이 걸려요. 거부처분 취소에서 거부행위 처분성 관련돼서 신청권 논의가 핵심 논점으로 나오는 이유도 판례가 일관되게 요구하기 때문에 도대체 뭔데? 처분 등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리고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적용.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어디서 신청권이라는 표현이 나오냐? 그냥 거부하면 처분이라고 했잖냐. 그 거부는 처분에 대한 거부야. 처분에 대한 거부면 그냥 거부가 처분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판례는 신청권을 요구하니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온 놈이야? 그게 이렇게 신청권론이 나오듯 여기도 사익보호성과 관련된 규정은 국가배상법 2조에 없습니다. 근데 사익보호성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떤 요건과 관련돼서 논의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두 가지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법한 부작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풀 때는요. 직접 배상 책임 요건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도치를 시켜갖고 뭘 하냐면 재량 0으로 수축돼서 자기 의무 인정되냐 안 되냐 이거 먼저 해결하세요. 선결 문제로. 두 번째, 사익보호성은 과연 어떤 요건과 관련된 문제이며 현재 사익보호성 인정되냐? 자기 의무하고 사익보호성 문제를 앞으로 도치시켜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자기 의무 논의를 앞으로 도치 안 시키면요.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고의뚱과시 이러다가 갑자기 법령 위반이 배가 뚱뚱해지고 그 다음 손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채점자가 읽다가 끊깁니다. 흐름이. 앞에서 처리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익보호성. 공제책이 사익보호성에 대한 문제를 앞에서 처리 안 하고 들어가고 나니까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건이 충족되냐라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작의 위법성의 문제와 과실의 문제와 인과관계의 문제는 다 연동되는 것인데 이런 애매한 얘기를 계속 끌어갑니다. 왜? 사익보호성이 인과관계 문제야? 라고 하면 그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인과관계 가서 하면 되고 위법성 문제야? 그럼 위법성 가서 하면 되고 저는 이제 박균성 선생님이랑 똑같이 법적 손해설에 따라서 손해 문제 처리를 합니다. 손해 가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읽는 사람의 입장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사익보호성의 문제도 앞으로 끌어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자비 의무와 관련된 재량의 0으로 수축 논의는 이미 설문 1번에서 끝났기 때문에 사익보호성에 대한 문제만 여기선 도치를 시켰습니다. 사익보호성. 판례는 위법한 부작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부작의 문제가 아니면 사익보호성 논의 필요가 없는 겁니까? 사익보호성이 요구되지 않는 겁니까? 애매해지죠. 이런 경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신림동에 제과점이 있어요. 제과점업 영업허가를 받았어요. 이거는 식품위생법 37조에 근거해서 나오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반란주점이나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랑 똑같아요. 표기음식점, 아니면 유흥주점. 가항성 허가입니다. 특허가 아니라 가항성 허가죠. 근데 신림동에 제과점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아니, 뻥이에요. 되게 많은데, 그냥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이 하나만 있었어요. 학생들이 빵을 많이 먹어요. 밥을 안 먹고, 고식당에 질려가지고. 그래갖고 빵을 많이 먹으니까, 한 달에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갑이랑 동등한 수준으로 빵을, 베이커리를 할 수 있는 을이라는 친구가 허가를 받고, 신림동에 진입을 했어요. 시장을 서로 분할해야 돼요. 근데 을한테 제과점을 영업허가를 하는데 요건이 구비가 안 됐던 거죠.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도 허가 받아봤으니까. 저도 학원 해봐서 학원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러면 한 달에 전기세 얼마 이거 다 나오거든요. 자기가 제과점에 가보니까 시설 요건 구비가 안 된 게 있더라 이거죠. 이거 왜 받았지 허가를? 위법하네. 다투고 싶어요. 취소를 제기해서 제거시켜버리게 되면 얘는 무허가 영업되니까 못할 거예요. 취소를 제기합니다.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뭐 때문에 안 받아주죠? 원고 잡격이 흠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을이 들어온 것은 이것은 특허가 아니라 허가이기 때문에 또는 별도의 거리 제한이나 업소 개수 제한 규정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을이든 병이든 정이든 누구든 들어와서 재가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연히도 공교롭게 그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서 우연히 발생한 지금까지의 3천만 원의 독점적 이익 향유 상황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얘가 거기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너의 법률상 보호이익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각하시켜버리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과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는 가능하겠는가? 예, 이런 문제가 있겠죠. 물론 제가 여기서 뭐 추가적 병합을 시켰을 때 인정 가능성 뭐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다. 예, 모르셔도 됩니다. 이건 행정쟁송법의 아주 구석진 논이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고. 그러면 얘가 이제 손해배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 위법한 영업허가 처분해줬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제 보니까 한 달에 1,500밖에 못 번다. 예, 많이 버는 거면서, 그쵸? 어쨌든 1,500에 손해가 발생한 거죠.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 손해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받아주겠습니까? 그 문제가 바로 사익보상 문제인 거예요. 그 영업허가라는 것이 부작위 문제가 아니잖아요. 작위 문제잖아요. 작위가 위법하냐라는 문제죠.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기각이에요. 왜 기각이죠? 아까 그건 각하고 이번 건 기각이고. 왜 기각일까요? 손해가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것은 법률상 이익 침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반사적 이익 침해에 대한 문제로서 반사적 이익 침해니까 원고 적격이 깨졌던 거고 여기선 반사적 이익 침해니까 손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위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사익보상 논의가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학설들이 다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배상이든지 간에 사익보상은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왜 그런 걸 여러분이 잘 못 마주치셨을까요? 왜 못 마주치셨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출제되는 보통 대부분의 문제가 신체상 생명상 법익 침해 문제입니다. 사람 죽어버리고 다쳐버리고 막 이럽니다. 생명 신체상 법익 침해는 사익보호성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당연히 법률상 보익 침해라고 봅니다.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뭐 그런 당연한 게 있어.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원고 적격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니까 원고 적격이 문제가 된다. 제3자 수용과 관련돼서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처분 상대방은 왜 원고 적격 문제가 안 생기죠? 처분 상대방이라고 할지라도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계정 처분이 있을 거고 그 처분의 근거법규나 관계법규에서 사익보호 취지가 없으면 암만 처분 상대방이어도 법률상 보호이익 침해가 인정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처분 상대방이냐에 따라서 법을 막 항상 사익보호를 넣어서 만들어주나요? 아니죠. 처분 상대방이라고 할지라도 법률상 보호이익 침해가 없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법률상 보호이익이 12조 1문의 법률상 이익이라고 해놓고 나서 왜 인정하죠? 과거에 인정 안 했었습니다. 그냥 다 법률상 보호이익 문제로 봐갖고 처분 상대방도 깨버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왜 인정하냐? 그것은 헌법상 무엇인데요? 자유권 침해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 공권력, 위법한 국가 공권력 행사로부터 자유권 침해 문제는 당연히 다툴 수 있는 재판 청구권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봐서 그냥 패스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상대방이라고 해서 항상 법률상 보호이익 침해가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상대방이 아니냐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근거법규, 관계법규를 가지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죠. 하지만 그냥 인정할 때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 신체상 법익에 대한 문제는요.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작위 문제 관련된 사익보상 논의하는 걸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범죄 제지 조치는 분명히 앞에 우리 처분이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나요? 성결 문제. 국가배상 청구소의 수사법원이 민사법원은 과연 처분에 대한 위법성 심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얘기 했었죠. 이거 처분인데? 왜 성결 문제 논의를 안 하죠? 이것은 매직행정법의 오류인가요? 공제회와 매직행정법에 공의 오류가 발생했나요? 저도 제가 틀린 건 틀렸다고 합니다. 어저께 경찰 사람 카페에다가 제가 틀린 답안이었습니다라고 인정한 거 있습니다. 실수로 뭐 그렇게 도움할 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정을 해야죠.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라는 문제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우선 성립이 돼야 돼요.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실체적인 어떤 처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처분이 있어야지 그에 따른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고, 구성요건적 효력이 발생해야지 그에 저촉되냐 안 되냐와 관련돼서 선결 문제에 대한 심사 가능성 논의가 나오는 건데, 부작위 쪽에는 구성요건적 효력 자체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작위 쪽에서는 그 부작위의 대상이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것이 부작위이기 때문에 선결 문제 논의를 안 합니다. 근데 또 그러다 보면 또 책들 보면 그런 거 있죠. 무기 사용, 이런 식의 즉시강제. 예. 아까 이것도 이제 즉시강제고, 이게 만약에 자귀행위면 무기 사용을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이 다쳤어요. 이럴 때 선결 문제 논의하나요? 해야죠. 이건 자귀니까요. 예. 그 구별을 잘 못해서, 예. 그런 상황에서도 논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권력적 사실행위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게 학생이 얘기하면 이해를 하는데 저자가 그런 말을 하니, 예, 죽겠는 거죠. 권력적 사실행위는 단기간에 종료된 특징으로 협의에서 문제가 발생할 뿐이고 집행정지가 필요적으로 요구되고 이런 것뿐이지 무슨 거기 선결 문제랑 뭔 관계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리합니다. 자귀 쪽에선 처분 등장하면 네, 선결 문제 논의합니다. 그 다음에 부작위 쪽에서는 암만 처분 문제라고 할지라도 선결 문제 논의 안 합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 질문 들어갑니다. 재밌죠?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는 통설 판례가 광의설에 따라서 공법행위로 봅니다. 공법행위는 권력적 공법행위도 있고 비권력적 공법행위도 있어요. 그렇죠? 비권력적 공법행위 잘못해도 손해배상 해야 되죠. 맞나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경북대학교 시위사건 이런 거 생각해보면 거기다가 방호망 설치를 안 해가지고 약국에 불렀다. 방호망 설치가 처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비권력적 사실행위 쪽에서는 선결 문제를 논의합니까?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특전사. 네. 엊그저께 같이 술 한잔 마셨던 저희 제자들 중에서 네. 어떤 친구가 UDT더라고요. 그래서 너 여기서 레펠 타봐. 막 그랬더니 제대하면 못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 특전사 이런 데서 만약에 이런 거죠. 저쪽에 절벽이 있어요. 계속 훈련을 시켰는데 이미 기진맥진, 넉다운되기 직전 상태입니다. 근데 교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오늘 훈련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마지막 기합을 줘요. 여기 이 강을 건너서 저 절벽을 찍고 와라. 선착순이다. 라고 했는데 이미 대원들이 지칠 대로 지쳐있고 그 강이 수심이 매우 깊어요. 그래서 수영을 해서 가다가 다 죽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수심의 깊이를 확인하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 대원들의 현재 신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무슨 문제가 아닙니까? 처분의 문제가 아니라 비권력적 행위 문제입니다. 비권력적 행위 문제. 이런 식의 비권력적 행위 문제라고 할 때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다? 당연히 구성요건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선결 문제 논의는 없다. 무슨 말씀이냐? 국가배상 안에는 직무행위에 권력적 공법행위 처분인 놈이 있고 아닌 놈이 있습니다. 이놈으로 인해서 손해도 발생할 이놈으로 인해서 손해 발생할 수 있는데 처분 쪽에서 선결 문제 논의합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 쪽에서는 논의 안 합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 쪽은 자귀든 부자귀든 논의 안 합니다. 그 다음 처분 쪽에서는 자귀일 때 논의하고 부자귀일 때 논의 안 합니다. 그러면 권력과 비권력, 자귀와 부자귀 2 곱하기 2, 4 중에 4분의 1쪽만 선결 문제 논의를 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기준을 잡아보도록 했습니다. 사익보수성 보도록 합니다. 일관되게 사익보수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 배상책임의 범위의 조화로운 균형 달성과 합리적 배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아까 전에 제가점 그런 것처럼 단순히 자신의 우연히 얻어왔던 독점적 이익이 침해됐다라고 해서 그거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도 아닌데 그런 것까지 국가가 다 손해배상해줘 버리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버르장머리가 나빠진다고요? 아니고요. 합리적 배분이 안 되죠. 국가 예산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럼 조금만 실수하면 다 돈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측면의 사익보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 상당 인과관계설. 국가배상법상 인과관계는 예, 상당 인과관계다. 상당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 경험의 법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의 상당성이 바로 사익보성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상당성. 그 다음에 법적 손해설.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죠. 손해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법이 보호하는 이익에 대한 침해만이 손해가 될 수 있다. 법적 손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위법성설. 단순히 공공 일반만을 위한 의무의 경우에 있어서는 작위 의무라고 법상 작위 의무라 말할 수가 없다. 법상 작위 의무가 아니면 그걸 위반했다고 해서 부작위가 위협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 직무 관련성설. 오직 공공 일반만을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라고 볼 수가 없어서 직무행위 요건을 흠결시켜서 기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판례를 상당 인과관계설을 취했다라고들 많이 보는데 한번 보세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내부 질서 됐고요. 전적으로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사익보성이죠. 사익보성 위에서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상 직무 관련성설의 문제로 볼 수도 있어요. 이 판례를. 그 다음에 직무상 의무를 위반.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위법성 관련성에 대한 문제로 볼 수도 있어요. 위법성설. 그 다음에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법적 손해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고도 보여져요. 마지막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사익보성이 인정되어야지만 상당 인과관계설처럼도 보여요. 이걸 도대체 뭐라고 보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 책이 이게 상당 인과관계설을 취한 것처럼 보인대요. 예, 그리고 이제 교과서들도 다 뒤에 보면 사실 명확하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 그냥 상당 인과관계설 취했다고 쓰세요. 그냥 그 견해들 중에 하나 취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걸로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틀렸다 말할 수는 없어요. 검토. 예, 반사적 이익 침해까지 손해배상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 손해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고 박균성 선생님이 국가배상 파트는 그래도 가장 탁월합니다. 그래서 법적 손해로 봤을 때 이게 타당한데 사익보성 인정될까? 여기서 지금 이제 손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선 사익보성 인정 얘기, 하익보성 얘기를 꺼냈으니까 사익보성 인정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이걸 근거로 얘기하면 되겠죠. 예, 6조 이거 아까 어디 있었나요? 경찰 개입 청구권 논의할 때 공권 성립시키려고 하면서 사익보성 논의했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내용이냐고요? 예, 제가 복사해서 붙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 그래서 결국 사익보성은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승소 가능성 물어봤으니까 뭐 선결 문제 논의할 필요 없고요. 그쵸? 지금 여기서 뭐 민사법원은 막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이게 당사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 이런 논의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상대방이 공무원도 아니고요. 그쵸? 예,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 7가지 요건만 논의하면 되겠네요. 위법한 부작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고 판례도 직무 불이행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 있어서 위법하면 그 해태에 따른 문제로서 손해배상 인정합니다. 뭐 이런 판례 있다는 얘기예요. 안 쓰셔도 됩니다. 성립요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배상 책임 주체는 요 2명밖에 없습니다. 예. 예, 헌법 29조랑 달리 뭐는 안 포함돼요. 공공단체 마이너스 지방자치단체 이코르 기타 공법상법인 포함 안 됩니다. 그죠? 공무수탁사인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기타 공법상 법인이 누구 있어요? 사단법인, 공법상, 예, 재단법인, 영조물법인 이런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공무수탁 사인 포함해서 걔네들이 만약 위법한 행위하게 되면 예, 행정상 손해배상은 행정상 손해배상인데 국가배상법에 근거한 국가배상 청구일까?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안 나와요. 네, 거기까지는 사시행시 쪽에서는 나올지 몰랐는데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요건 보시게 되면 배상 책임 주체인 2명만 있다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이게 언제? 예, 2010년도 9월 2009년도 10월 21일이죠. 예, 그때 개정되면서 새로 들어온 친구고요. 이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는 공무수탁 사인 당연히 포함되고 무엇도 포함되나요? 법에 근거하여 공무를 적법하게 위탁받은 사람 말고 행정의 보조자,
예, 행정의 보조자도 여기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보조자가 위법한 행위에도 국가배상 청구 돼요. 예, 그 다음에 직무를 집행하면서 해서 직무를 한 번에 모아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집행하면서 부분에서 예, 외형설에 따른 검토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그 다음 고의 또는 과실을 묶어 처리하고요. 고의는 항상 뭐예요?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이 또는 인식하고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실이 항상 문제예요. 법령을 위반하여 이것이 바로 위법성이고 타인에게 그럼 타인한테도 손해지 자기가 자기한테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겠죠. 그렇죠? 예, 무의미 타인 무의미 손해 예, 중요하고요. 손해 예, 입혔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야? 하여 부분이죠. 하여 위반하여 이것이 인과관계 처리되고요. 그다음 손해배상을 해야 될 의무 부과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7가지. 첫 번째 공무원 예, 이 부분에서 뭐 고의 또는 과실이나 과실 그다음에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묶어 들어오는 경우는 있지만 나머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지금은 위에서 위법성과 관련된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설문 1번에서 해결을 받기 때문에 뭐 그다지 특별한 것 없이 쭉 밀어낼 수 있습니다. 사익보호성에 대한 논의도 위에서 끝냈기 때문에 공무원은요. 광해공무원입니다. 광해공무원. 아까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되어 있었죠? 예, 그래요. 그래서 예, 광해공무원인데 신분상 공무원도 포함되고요. 이걸 뭐라 부릅니까? 협의의 공무원. 광해공무원이라고요. 협의의 공무원 말고 플러스 알파. 거기 뭐 들어갑니까? 공무수탁 사인도 포함되고요. 그죠? 예, 행정의 보조자도 포함되고요. 이런 건 뭘로 처리합니까?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 그 다음에 예, 사실상 공무원도 가끔 포함됩니다. 예, 여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뭐예요? 협의의 공무원, 신분상 공무원이죠? 예, 경찰관이니까 경찰서장을 예, 국가공무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직무행위. 직무행위는 협의설, 광의설, 최광의설, 광의설, 협의설이 있습니다. 최광의설은요, 모든 행정작용이 직무행위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의설은 공법작용, 공법행위, 그 다음에 협의설은 공권력작용, 처분만 된다고 봅니다. 통설 판례 입장은요, 광의설의 입장이에요. 그죠? 광의설. 왜? 국가배상청구권은 공권이야! 이렇게 보는 입장에 따르게 되면 행정작용 중에서 사법작용은 제외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왜?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체계를 따르고 있는 하에서 예, 이것을 우리가 공권이라고 보는 이상 사법작용은 예, 민법상 손해배상 문제로 처리하고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최강의설은 너무 넓고요. 협의설은요. 오직 공권력 작용만이다. 그러면 국민의 권리구제 폭이 너무 협소해져요. 광의설의 입장이 통설 판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자기와 부자기를 불문하고 권력행위와 그리고 비권력행위를 불문하며 그 다음 법적행위와 사실행위를 불문한다. 왜 사실행위까지 불문할까요? 여러분들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 적용됩니까?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반순한 사실행위에? 행정지도 비례원칙 위반이어도 되나요? 안 되죠. 이유가 뭘까요? 사실행위지만 그것도 행정 목적, 공익 목적을 위해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적 관련성의 측면에서 공법관계, 행정법관계 안에 포함시켜 논의합니다. 목적적 관련성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행위도 포함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첫 번째, 법적 행위입니까? 사실행위입니까? 권력적 사실행위? 사실행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물론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기입니까? 부작입니까? 부작입니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자기, 부작위, 권력행위, 비권력행위, 그 다음에 법적인 사실이 권력행위입니까? 비권력행위입니까? 권력행위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행위면서 권력행위면서 부작위행위죠? 걸리잖아요. 그렇죠?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 안에 걸렸죠. 걸렸으니까 당연히 맞겠죠. 현재 경직법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법행위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행정행위 얘기할 때 공법행위라는 거 있죠? 행정청,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그 다음에 권력적 단독행위, 공법행위, 국민의 권리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라고 했을 때 공법행위는 뭐라고 했나요? 공법행위는 광업허가는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광업권이라는 사건을 설정합니다. 그에 따른 효과의 문제가 아니라 공법행위냐 사법행위냐에 대한 문제는 근거가 공법이냐 사법이냐 이거예요. 근거가.
경직법에 근거했잖아요. 공법행위 맞고요. 그 다음에 부작인데 그것도 괜찮으니까 되죠? 됐습니다. 그다음 집행하면서 보도록 합니다. 집행하면서 외형설입니다. 외형설과 실질설의 대립이 있어요. 대립이 있는데 통설 판례 외형설이죠. 이렇게 해야지 권리구제폭이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자. 실제 직무행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어떻게 한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보급병이었습니다. 보급병. 운전병 아니에요. 운전병 아파. 그렇다고 보급하러 차를 안 끌고 나갈 수 없잖아. 그렇게 네가 해. 진짜? 뭐 이렇게 하고 나와요. 예. 나한테 제가 신호를 위반해갖고 사고를 발생시켰어요. 그러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저는 운전병입니다. 제 직무행위가 아니지만 전투복 입고 이거 운전하고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외형설,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했을 때 그것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면 집행하면서 직무집행성 인정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자기 직무행위예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교통할아버지 사건에서도 많이 논의를 하죠. 교통할아버지. 예를 들어서 자신이 공무수탁사입니다. 위탁받은 것은 뭔데요? 신호등 앞에서 아이들 이렇게 조심해서 건너. 여기까지 위탁받았는데 갑자기 열정이 뻗쳐가지고 교차로 중간에 들어가고 막 위탁받은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자기 직무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완장을 차고 계시니까 누가 봐도 직무인주합니다. 그렇죠? 외형설 이런 식으로 포섭하는 거죠. 고의 또는 과실 현재 고의로 그랬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죠? 경찰서장 을이 이 재개발 조합이 싫어. 그렇죠? 재개발 조합이 싫으면 원래 조합원이었던 거죠. 조합원인데 손실 보상을 받고 조합을 탈퇴했던 사람이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 물론 위법한 부작위 문제에서는요. 부작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과실은 항상 인정돼요. 물론 그런 관계가 있는데 검토는 따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판례는 과실을 추상적 경과실로 봐요. 반드시 중과실일 필요는 없고 경과실도 인정돼요. 그러니까 중과실일 때하고 경과실 때 나눠갖고 경과실은 아닌데 중과실 때는 공무원한테 손해배상 청구해도 돼. 공무원의 민사책임, 외부책임 인정돼.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경과실도 인정을 했으니까 그중에 요것만 외부책임 인정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과실도 인정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과실든 경과실든지 간에 이런 거 판단할 때 제일 많이 논의되는 것은 바로 주의 의무의 고도화예요. 구체적 과실이냐 추상적 과실이냐 이걸 가지고 보는 거죠. 구체적 과실은 지금 이 가해 행위, 위법한 행위를 한 이 친구의 주의 의무 정도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사람마다 주의 의무의 정도가 그냥 쉽게 생각해갖고 결벽증 환자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결벽증 환자는 그 청소하는 거에 대한 주의 의무의 정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 친구가 보면 다 더러워. 이런 똑같은 거예요.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은 슈퍼맨이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든 무지하게 성실한 놈은 꼭 한 놈이 있어요. 그 놈을 기준으로 보면 모든 사람의 행동이 다 과실이에요.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 그래서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 의무는 어디까지요? 여기까지고요. 담당 공무원의 주의 의무는 그보다 낮아요. 근데 주의 의무에 위반된다는 것은 그 밑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의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만큼밖에 과실이 인정이 안 돼요. 주의 의무 위반. 근데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의 그 고도화된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만큼이 다 과실이 돼요. 넓게 보겠다는 거고요.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경찰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심각한 재산상, 신체상, 심지어 생명상 법익의 침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 얘들은 다 알아요. 얘들은 소머즈예요. 600만 달러의 사나이예요. 다 보고 다 들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법령 위반은 위에서 우리가 행정개입 의무, 경찰개입 의무를 인정시켰어요. 쟤랑 영어로 수축시켰어요. 자규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이미 했기 때문에 부작위는 무조건 위법해요. 거부라도 위법해집니다. 자기 의무 인정됐을 땐 거부도 그냥 그 자체로 위법. 손해. 현재 재산상, 신체상 법익의 침해가 발생했는데 심지어 앞에서 뭐라고 했나요? 우선 국가배상은 손실보상과 달리 재산상 손해도 비재산적 손해도 역시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사익보상 인정을 시켰기 때문에 법적 손해 측면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손해까지 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손해보다 앞에 나오면 안 돼요. 왜? 이게 결과인데요. 원인 결과 관계에 있어서 결과가 없는데 인과관계부터 보고 그리고 결과 얘기를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과관계. 예,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 무슨 말이에요? 경찰권 발동했으면 그 이상의 손해 발생은 없다. 문제가 좀 약간 꼬름하죠. 그렇죠? 예, 이미 손해 발생시켜 놓고 나서. 예, 그래서 예, 이게 조금 이제 경찰권 발동 요청이 좀 앞으로 나왔다면 문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폭력 조직의 난동이 예상되고 창문으로 봤는데 막 뛰어오고 있는데 요때 경찰권 발동 요청했는데 파출소가 바로 옆이고 막 요렇게 설정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미 들어와 다 때려 부시고 이렇게 되면 추가적 손해 발생에 대한 방지 문제밖에는 사실 논의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요건이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상 청구권,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국가 배상 청구성은 승소할 것이다. 예, 그렇게 되겠네요. 예, 여기까지 저희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지난번 그때와는 좀 상황이 달라서 공제 답안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길지는 않고요. 한 20분 정도, 짧게 30분 정도 공제 답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같이 하는 시간을 잠시 쉬었다가 갖도록 하겠습니다.